네,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하긴 할 모양입니다. 가칭 개혁신당이라는 이름도 지어놨다고 하는데 그럼 그 밑에 있는 개혁연합신당에 놓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른 당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혹시라도 개혁연합신당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 그 목소리를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이준석 전 대표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만날 수 있지만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한 장관이 만약 온다 하더라도 당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 어떤 피상적인 대화로는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이 탈당이나 신당 창당하신 분을 예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과 또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뭐 73년생, 85년생 두 사람의 나이를 갖고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이민찬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자 지금 아직 비대위원은 누가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15명까지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하로 될지 뭐 15명을 채울지는 자 당에서 많이들 자 한동훈 장관의 첫 번째 그러니까 비대위원 인선 말고 과연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내정자죠. 예.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이유는 미래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상징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과거 프레임으로 접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2년 정치를 했습니다. 3번 낙선했고 당대표까지 됐죠. 그 이후에 여러 번 창당도 했습니다. 국민적 평가가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수 진영이 한 지붕 아래서 다 같이 모여서 힘을 합치는 게 대단히 상식적인 얘기고 그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견이 다른 상태에서 거기에만 매달린다고 저는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게만 매달리고 있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비대위를 제대로 구성하고 공관위원장을 제대로 앉히고 그 이후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현역 기득권의 저항을 어떻게 쇄신할 수 있을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준석 전 대표와 이런저런 그 논란에 시간이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 지금은 제2, 제3의 한동훈을 찾아서 국민의힘을 미래로 함께 가는 그 길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이민찬 부대변인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성일종 의원은 비윤계 포용 얼마든지 열려 있고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한 부분이다. 홍문표 의원, 당 분열 봉합하고 하나로 단일해야 된다. 이준석 만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잘만 포용하고 가면 170석도 가능하다고 홍문표 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자, 김명욱 국민의힘 의원도 73년생 한동훈과 85년생 이준석 여의도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일성으로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일부에서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신동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한동훈 장관 같이 그렇게 따박따박 답변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해요. 질문을 회피하지 않을 용기와 언젠가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게 있지만 그걸 극복하면은 한동훈 장관 되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동훈 장관이 비판할 수 없는 대상이 명확히 보이잖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차별화하면은 정치적인 인물로 크게 성장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은 흔하디 흔한 대통령이 찍어내리려고 했던 2인자나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저 인터뷰는 신동아에서 오늘 공개를 했는데 인터뷰한 시점은 지난 13일이라고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표가 있기 전이었었죠. 자, 사실 지난 10월만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은 이제 오늘 2인자가 흔하디 흔한 2인자가 될 것이라는 건 오늘 공개된 인터뷰에서 내용이고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천사 같은 존재다. 군계 일학이다. 동지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지난 20일에는 복권 반쯤 긁었는데 이상한 소리 난다. 한동훈, 황교안 전 대표와 너무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왔다 갔다 발언이 좀 달라지면서 또 논란을 좀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자, 이준석 전 대표 27일 신당 창당을 예고한 바 있죠. 자, 이준석 전 대표의 최측근들도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천하용인 대다수가 지금 합류를 확정했고요. 이제
마지막 한 명 정도? 제가 누군지 확인 안 해드리겠는데요. 마지막 한 명 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내에서 혁신을 하고 당내 남는 것이 저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준 당과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언론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고.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이준석 전 대표 개로 불리는 4명의 천하용인 중에서 자 김용태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에 출마를 준비 중인 김용태 의원은 탈당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뭐 천하용인이 대단한 것처럼 보지만 저 이기인 있죠. 저분은 이제 일개 기초단체 시의원입니다. 뭐 대단하게 거물급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허나 이분은 이제 비례죠, 비례. 그리고 이제 김용태 의원은 탈당 안 한다 했고요. 그다음에 천하람 변호사인데 순천에서 나갔던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4명 다 정치적으로 큰 인물이다. 이렇게는 평가를 안 하고요. 지금 자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저는 한동훈 태풍, 한동훈 쓰나미 가장 피해자가 2명 있다 봐요.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한동훈 바람 때문에 완전히 2명이 피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벌써 조금 전에 우리 여론 봤잖아요.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요. 한동훈 태풍 때문에 이미 옛날보다 주목도,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본인이 계속 공격하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는 무조건 이게 27일 나갑니다. 그럼 제가 김철근 정무실장과 통화됐어요. 무조건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대구 출마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저는 지역구에서는 당선자 내기 어려울 거다. 결국 이준석 신당은요. 아마 이제 거의 존재감 없이 뭐 물론 이게 비례에서는 제도에 따라서 한두 석 얻을지 모르지만 지역구의 당선자나 의미 있는 정당으로 성장이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 하나를 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들어가 있는 내년 총선에 신당이 나타났을 때 어디다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이준석 신당 9, 이낙연 신당 7, 새로운 선택 4, 정의당 2 이런 순이었습니다. 자, 변호사님, 소장님. 자, 이거는 신당 9, 7, 4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신당에 대한 파괴력 또 신당에 대한 바람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이따가 또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뭐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준석 전 대표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바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신당 바람이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총선 운명이 좀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또 태도가 좀 대통령도 이준석 전 대표에게 또 포용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든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든지 동향이 있다든지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국민의힘 태도 변화는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짧게만 덧붙이면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과제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끌어안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총선 중에도 총선 가는 시점에도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 수도권이나 2030 MZ세대를 위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어느 정도 또 필요하죠. 그런데 대통령과 또 온도차를 보여야 되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기대감 생각한다면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접촉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가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와 직결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장 변호사님. 네. 이낙연 신당도 지금 조금 이제 좀 주춤해진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합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낙연 전 대표께서 만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 만남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연합을 구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의미는 아니기도 하고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이낙연 신당이 힘을 받기 위해선 일단 원내에서 몇 명이 같이 세를 규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흐름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뭐 보수 진영이나 외부에서 평가했던 호남을 지지로 뭔가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남에서 큰 어떤 호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점. 두 사람이 연대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께 감동을 주고 뭔가 새누리로 나아갈 것인가? 일단 두 사람이 걸어온 정치인의 길이 너무나 다르고요. 굉장히 이질적인데 선거를 앞두고 결합한다. 이합집산으로 보일 겁니다. 네. 자, 이준석 신당, 개혁 신당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조금 더 두고 보도록 하시고